안녕하세요. 세모잡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신으로 길러져 매춘부로 버려졌던 네팔의 어린아이들, 쿠마리입니다. 힌두교의 여신들을 섬기는 네팔의 여러 지역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를 선발해서 자신들이 믿는 여신들의 화신, 즉 현신 혹은 분신으로 삼아서 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들을 쿠마리라고 부르죠. 쿠마리가 탄생한 배경은 모두 네팔의 전설에 기반합니다. 지역마다 전설의 내용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여신이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너희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문화인지는 불명확하지만 대략 14세기쯤부터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고 여자아이를 뽑아서 쿠마리로 삼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뽑는다기보다는 이미 환생한 쿠마리를 찾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뽑는 것으로 보이죠. 당연히 아무 여자아이나 쿠마리로 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혈통을 중시하죠. 여신이 천한자의 몸을 빌려 자신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후예로 인정받는 샤캬 가문과 바지라차리아 가문의 아이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초경을 겪지 않은 3에서 6세가량의 어린 여자아이 중에서 크게 3단계에 걸쳐 선발하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32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대부분 외모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눈매, 고운 피부색, 사슴과 같은 허벅지, 부드러운 손과 발 등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예쁜 아이를 뽑는 기준 같죠. 그리고 32가지 기준 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몸에 흉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쿠마리는 절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 있는데 이 때문에 흉터가 있는 아이는 피를 흘린 적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전대쿠마리가 쓰던 장신구를 알아보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가지 장신구를 아이들 앞에 펼쳐놓고서 전대쿠마리가 사용하던 장신구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죠. 여신의 환생인 쿠마리라면 당연히 전대쿠마리의 장신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험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신의 용기를 확인하기 위해 심하게 훼손된 짐승의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하룻밤을 보내게 합니다. 여기서 공포감을 표출하며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어른에게도 큰 트라우마가 될 법한 처사인데 3에서 6세가량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일이죠.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총 11명의 쿠마리가 선발되며 이 중에서 카트만두에 있는 쿠마리 사원으로 보내지는 아이를 로열 쿠마리라고 하고 나머지 각 지역으로 보내지는 아이들을 로컬 쿠마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쿠마리로 선발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쿠마리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쿠마리 활동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고 대부분 여신의 환생으로서 위엄을 유지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여신상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쿠마리에게 음식과 현금 그리고 값비싼 장신구들을 바칩니다. 정말 여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쿠마리들은 운동을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발로 걸어 다녀서도 안 됩니다. 이동할 때는 가마를 타거나 시중을 드는 어른들에게 안기고 업혀서 이동해야 하죠. 불필요한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일과의 대부분입니다. 쿠마리로서 유일하게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은 사람들에게 티카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티카란 종교적 의미를 가진 일종의 부적인데 쌀과 붉은 염료를 섞어서 이마에 점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 문화권의 나라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쿠마리에게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예언이지 사실상 쿠마리의 감정 표현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쿠마리들은 감정 표현을 자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쿠마리가 표현한 감정을 예언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쿠마리가 격하게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을 드러내면 티카를 받은 사람이 큰 병에 걸린다는 둥 하는 것이죠. 어쨌든 쿠마리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여신 그 자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자랍니다. 감정 표현조차도 자제하며 또래아이들처럼 평범한 생활은 포기해야 하죠. 예전에는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친구도 없고 또래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불필요한 대화는 할 수 없죠.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들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었죠. 음식을 달라거나 화장실에 가겠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여신으로서 살아가던 아이들은 초경과 함께 쿠마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쿠마리는 절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철칙에 의거해서 월경을 시작하면 쿠마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쿠마리는 여신이 인간의 몸에 깃들어 환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에서 피를 흘린다면 여신이 깃든 몸에 피를 흘리게 했기에 불길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몸을 가진 그 아이들과 여신을 동일시해놓고 왜 갑자기 여신과 인간의 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여신은 이미 그 인간의 몸을 떠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몸의 주인인 인간은 쿠마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역사상 이 철칙을 어기고 쿠마리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나쿠마리 바지라차리아라는 한 쿠마리는 30대까지 쿠마리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신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쿠마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0대의 쿠마리의 자리에서 내려온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죠. 그녀는 쿠마리의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도 스스로 쿠마리를 자처하며 쿠마리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추측하기로는 그녀가 쿠마리의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도 그녀를 쿠마리로 인정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과거 쿠마리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 여론이 들끓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은퇴한 쿠마리들의 삶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쿠마리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어떠한 제도권의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10대의 나이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로 쿠마리 자리에서 내려온 여자아이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물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회에 적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전직 쿠마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신의 몸에 피를 흘리게 했다는 이유로 쿠마리였던 딸과 함께 살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죠. 또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쿠마리였던 아이들을 천대하고 차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쿠마리 출신 여자아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최후의 선택으로 매춘을 했다고 하죠. 어른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여신이 되어 원치 않던 삶을 살았던 아이들이 불과 10년 내외의 세월 만에 천대받고 차별받는 처지가 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쿠마리로서의 활동부터 쿠마리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의 삶까지 모든 것이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진 고통인 겁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국제적으로 아동학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처음에는 전통문화라는 미명하에 누구도 나서서 그 어떤 개선도 하지 않으려 했었죠. 하지만 많은 국제기구와 국제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네팔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게 됩니다. 카트만두 쿠마리 사원에 있는 로열 쿠마리는 과외교사를 고용해서 개인 교습을 받게 하고 각 지역에 있는 로컬 쿠마리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죠. 또한 정부에서 나서서 쿠마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도한 결과 이제는 은퇴한 쿠마리들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쿠마리에 대한 천대와 차별도 이제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평범한 어른이 된 쿠마리 출신 여성들이 매스컴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찬이라 바지라차리아라는 쿠마리 출신 여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쿠마리로서의 자신의 삶은 행복했고 그 이후의 삶도 만족스럽다고 얘기했죠. 자신의 SNS에 쿠마리 시절의 사진을 올릴 정도로 쿠마리 시절에 대한 기억이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이 여성은 쿠마리 자리에서 내려온 후 열심히 공부해서 네팔 최고의 명문대학인 카트만두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취득했다고 합니다. 쿠마리라는 문화 자체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네팔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을 정말 여신으로 섬기기보다는 그저 사라져가는 정근대적 문화의 잔상으로 생각한다고 하네요.